나왔는데 네. 저 한 두 패러그래프로 두 단락으로 돼 있었죠. 이제 제가 뭐 완전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현재 평의하는 거 언제 하는지 몇 번 하는지 언제 하는지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원래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왔네요. 보니까 네, 그렇고, 네,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이 불가하다. 중요 사건 선거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해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 공지함으로 양해 바란다. 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왔는데 네. 이제 하도 이제 요새는 뭐 전망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망은 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워낙 문의가 많고 오늘 정도의 헌법재판소에서 입장이 나오거나 선고기일이 나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금요일 날부터도 선고가 이미 그때 되니 많이 돼서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 하니까 문의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따로 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에 불과하다 싶은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그냥 진짜 저 혼자 바람 섞인 그냥 진짜 바람 섞인 근데 네. 뒤에 우리가 당사자한테 통지하고 두 번째잖아요. 네네. 당사자한테 통지하고 왜냐면 기자들과 형평이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한테 다 통지가 간 다음에 마지막에 통지나? 합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그냥 야 곧 통지하고 할 테니 좀만 기다려봐 이런 말로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워낙 이제 발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게시판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가 글을 쓰려면은 막 3천 몇 분이 대기 중이에요. 네. 저도 엊그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구들이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네. 협박성의 글들이.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도 네. 게시판에 의견을 그렇죠. 남겨야겠다. 네. 수천만의 정상적인 국민들이 지켜줄 것이니 제대로 판단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흔들면 흔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구들이 이번 그렇죠. 사건으로. 네, 그러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보호하고 그들이 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네. 민주 시민들도 조금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 이게 되게 위험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네. 한 시간도 안 된 그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네. 이 매크로라는 걸 동원해서 게시판까지 점령해서 위험 수위를 넘어가는 헌재 협박이 네. 지속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건데 그렇죠. 사실 오늘 내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둔다면 수요일 오전까지 헌재가 이 기한을 통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은 이번 주 그러니까 모든 언론에서 14일쯤이다라고 예상했던 날짜를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헌재에 대한 이런 협박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네. 광화문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지금 몰려 있고 저희 국회의원들도 지금 한 사흘째 오늘이면 사흘째인가요? 집에 못 간 상태에서 국회에서 계속 대기하며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는 것인데 네. 헌재가 오늘 이런 이제 공부 자료를 내긴 했지만은 헌재가 이 상황에서 판단한다면은 윤석열이 저렇게 풀려난 것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결정에? 제가 봤을 때 네. 오늘 발표 내용은 두 번째 센텐스는 긍정적인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네. 공정하게 발표하겠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네, 좀만 기다려라. 약간 이런 조금만 말로 들려요. 그렇게 네. 느껴지고요. 네. 헌재는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사실 범인을 실제 도피시켜준 검찰에 의해서 그걸로 전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 네네네. 과연 이것이 헌재에 영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보는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전혀 영향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이건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은 게 일어나 버리니까 네. 헌재도 상식적이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뭐 크게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내란의 12.3 내란은 전 국민이 지켜봤고 전 국민이 증인입니다. 만약 헌재에서 기각이 된다면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의 그 면허증을 준 거잖아요. 그럼 또 가서 비상계엄 또 하고 비상계엄 또 하고 당연히 하면은 일어나겠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40-50년 후퇴한 후진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헌재 재판관들은 너무나 잘 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헌재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아까 그 뭐 댓글에 완전 극우들이 도배를 하고 매크로까지 한다는 아까 네네. 발표들이 있던데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도 힘을 모아서 광장으로 나가고 댓글로도 응원을 하고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뭔가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정말 윤석열은 상상 이상의 일을 하니까 네. 헌법재판관들의 뭐 캐비넷 같은 거 열어서 없는 얘기를 막 언론에 가짜뉴스로 도배를 해서 협박을 한다던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다 국민들이 지켜봐주면 비상계엄을 네. 절대 안도할 수 없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의원님들이 정말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제 걱정하는 마음 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긴장을 하고 또 함께 그 헌법재판관님들의 그 소신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란 옹호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제 저는 그 굳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가 사고 친다고 해서 군대는 없애지를 못합니다. 네. 경찰이 사고 친다고 해서 우리를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경찰 조직 없애지를 못하죠. 재판해야 할 사법부를 어떻게 누가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과 헌법재판소는 누군가 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기능 변경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지금 그 우리 그동안의 그 검찰 간부들 네. 또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 네. 이런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조직에 문을 닫게 생긴 상황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앞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파면을 받을 사람은 없다. 아. 탄핵 심판제도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네. 이보다 더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얘를 봐주면 그 다음에 누구를 그 탄핵을 인용하겠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제도를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제도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헌재의 어떤 그 존재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존재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파면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조직과 인원 구성을 봤을 때 대한민국 공조직 중에서 가장 그 어떤 권위는 있지만 가장 약한 조직이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의 그것도 상식과 양식을 가진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재판소다 보니까 네. 결국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고 네. 그게 맞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사실 네. 일단 석방 사유가 네. 구속기관을 도과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건드리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석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언급한 것이 수사권 이런 것도 대법에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언급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정확히 지금 기억 못해서 인용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SBS에서인가 나온 기사가 헌법재판소 그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증거 수집 과정에서 문제 없었다 이런 류의 기사가 그래서 의총에서도 우리 모 의원께서 박봉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석방돼서 풀려났을 때 그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증거는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수집이 돼 있다 이런 취지. 공수처로부터 받은 게 없다라고 그렇죠. 공수처를 받은 게 얘기했었죠.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혹시 뭐 수사권이 문제 된다고 그렇게 백보 양보하더라도 우리는 공수처에서 받은 증거가 없어. 이렇게 이미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증거에 있어서는 이 석방이라는 것이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의 판단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혹시 이제 그 변론 재개 가능성, 기간 연장 때문에 변론 재개 가능성. 두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사실 카드로 쓴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들이 좀 생기거든요.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변론 재개 문제는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법원의 석방 결정, 네. 청구 인용 결정이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구속기관에 관한 산수의 잘못으로 풀려난 것에 불과할 뿐 네. 증거 수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안을 진실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과 네. 괴를 갖추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변론 재개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마은혁 이 부분은 어쨌든 그 이것 때문에 뭐 탄핵 인용 여부에 그 결정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네. 또 시간 끌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마은혁이라는 진보적인 그 법관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갔을 때 갖는 그 수구 세력들의 그 거부감 네. 또 한 명이라도 더 더해줬다가 혹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 직무유기성 저런 그 임명 거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차원의 것이지 이 어떤 날짜 문제라든가 인용 가능성 이것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봅니다. 김기표 의원님 어떠세요? 그 마은혁 재판관을 사실 이제 그냥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야, 탄핵은 인용될 거야. 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저쪽에서 하고 싶은 건 6월까지 끌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붙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텐데 그러면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그럼 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변론 재개를 요청을 계속해서 뭔가 시간을 끌면 좋은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임명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는 한편에서는 야 저쪽에서 주장하던 5대3 즉 3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확신이 좀 있어 이렇게 또 판단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그쪽에서 주장하고 또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차차 좀 말씀드리면 이런 거 같으니까 저쪽에서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 네. 탄핵이 확실히 되는 셈이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렇죠. 아무리 그 유리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 3명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6명이 확실히 돼버리니까 탄핵은 기정사실화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때에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뭘까요? 단지 며칠이 늦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대선판이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건데 네. 그러니까 그것에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헌법재판소 일정이 늘어지냐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 네. 제가 반대 입장이면 네.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제기하고 이제 마은혁 들어왔으니까 갱신 절차를 거칩시다 했을 때 네. 헌법재판소 아무리 양승태 옛날에 대법원장처럼 다 합시다 해도 헌재 재판장이 아니야 이건 헌법재판이니까 간이하게 해. 그래서 유지만 하고 하루 정도 잡아서 해.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얻는 실익보다 헌법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일말에 기대하는 그 기각의 가능성 완전 물 건너가기 때문에 그걸 감행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5대3이 될지 뭐 그런 것까지 확신해서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면 그거 완전히 안 된다고 자기들은 생각할 거예요. 네. 무조건 탄핵 인용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익이 며칠 미루는 게 그런 거면 우리가 감행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윤석열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변론 제기해서 조금이라도 더 끌어보겠다 아니면 시간을 더 갖춰서 자기들 선동해서 이렇게 여론을 이렇게 보겠다 할 텐데 헌법재판소는 불복 프레임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지금 만약 두렵다기보다 불복이 혹시나 생길 여지를 조금이라 불복. 네, 네. 그러니까 승복하지 않는 것에 조금의 여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속돼 있냐 불구속돼 있냐가 내가 방어권 행사 많이 잘했냐 안 했냐를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를 구속시키겠습니까? 형사 절차에서 오히려 다 구속시키면 안 되죠. 방어권 보장을 네, 못한다면. 네. 그렇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 구속을 하고 거기서 변호인 접견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이 돼 있어서 내가 어떤 방어권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구속으로 바뀌어서 새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한번 제기했을 때 헌법재판소에는 승복이나 불복 그것 때문에라도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안 해줘도 되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정말 예측이 안 돼요. 네. 의미가 없. 네. MBN인가에서 이런 기사 본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거는 만약에 연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안 좋은 시그널입니까? 연장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늦어지는 것은 저 피청구인 쪽에서
너무도 많은 주장을 하고 네. 억지 주장을 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판단하고 배척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늦어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일 텐데 네. 만약에 많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네.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러 늦출 리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뭔가 안전 시그널이요. 6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염려를 하는 상황이 그때는 염려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맞겠죠. 우선 이제 그 뭐 방송사 얘기를 했는데요.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류의 기사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뭐 기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 헌법재판소 내에 정보를 얻어서 하는 기사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 저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약간 그 조회수 네. 장사를 하는 것이 많아서 저 그 기사 자체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사는 저는 거르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 박균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늘어지면 뭔가 지금 계속 전체 평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늦어진다는 것은 뭔가 그 안에서 절차가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게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조금 늘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저는 보죠. 그렇죠. 늘어지면은 이견이 있다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사실은 뭐 이것은 증거가 명확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고 그동안 계속 평의를 하면서 진행해 왔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번 주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조금 안 좋은 시그널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참고로 헌법재판관 중에서 확실하게 찬성을 할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두 분의 임기가 4월 18일. 네, 4월 얼마 안 18일. 남았네요. 네, 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릴 수 윤석열은.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요구는 그걸 노리는 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